안녕하세요. 너무 기가 차고 지금도 생각하면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우리 시어머니 욕을 시원하게 할 곳이 없어 이곳에 사연을 적으며 지난 몇 달간 제가 결혼 생활하며 겪은 일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중순에 결혼을 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고요. 둘 다 느지막한 나이에 만나 연애 기간도 1년을 채우지 않고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둔 채로 만나오다 올해 안에 결혼식까지 올린 커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 부모님이나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재촉을 많이 하셨고, 특히나 남편네 부모님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의 경우, 남편이 딱 외동아들인데, 그간 결혼도 못하고 손주도 안 데려오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제가 처음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드리러 시댁에 갔던 날도 제 손을 붙잡고 얼마나 고맙다고 말씀을 반복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구했네, 어쨌네. 단지 결혼을 하는 것뿐인데 사람 부담스럽게 그런 말을 하시니 저도 처음엔 못 모르고 이게 칭찬인 줄 알고 해볼래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도 꾸준히 연애를 해왔었고 진지한 만남을 못했을 뿐이지 꽤나 제 기준에선 여성 편향 있는 남자를 오해하기 쉬울 만한 모습이었는데 남편은 그간 단 한 번도 자기 여자에 대해서 시부모님께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야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부모님과 공유하기 싫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아이고 몇 번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남편이 왜 자기 얘기를 꼭 입 다물고 공유하지 않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일단 저희 시어머님은 시아버지와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으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안에서 서로 말 한마디, 눈 한번 마주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밥을 먹는데 서로 수저도 챙겨주지 않아서 둘 중 하나는 꼭 자기 수저를 스스로 챙겨와야 하며 빨래며 청소며 각자의 구역은 각자가 청소를 하고 각자 옷도 각자가 빨고 널고 접어야 해요. 부부가 각자 구역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두 분은 심지어 각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무려 저희 남편을 낳고부터 쭉 섹스리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략 40년이 다 되어가도록 서로의 몸 한 번 만져보지 않고서 따로 각자 살며 부부가 구역을 나눠 지냈던 것입니다. 잠자리를 가지지 않으니 동생이 태어날 리 만무했고 시어머니도 몇 번 참지를 못하셨는지 시아버지 방으로 달려가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시아버님 주먹으로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쳐맞고는 그 후론 겁이 나서 절대로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더군요. 아, 물론 이 얘기도 하도 이상해서 제가 남편한테 먼저 캐물었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며 말을 꺼내준 것이고요. 처음에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들 눈에 정말 평범한 부부, 심지어 인고 부부인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했거든요. 저를 보며 따라서 자리에 앉으시던 두 분은 함께 손도 꼭 잡고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에 훈훈해 하셨는지 서로의 눈도 잘 마주치며 흐뭇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은 부부이시구나. 전 아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저렇게 발사할 수 있구나 하면서 무척 부러워했고 또 그 모습에 오히려 남편과의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좋은 부모의 아래에서 남편도 좋은 모습만 보고 자랐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식장에서까지 정말 두 손 꼭 잡고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함께 웃던 그 시부모님께서 첫날 밤을 신혼집에서 보내고 한 번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멀쩡하셨던 분들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기념으로 저희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고는 이내 저녁에 시댁으로 왔는데요. 인사를 드리러 가자 정말 180도로 두 분의 모습이 싹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모습과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시는 바람에 처음엔 제가 무슨 중대한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고 혼자 진땀을 뺐네요. 얼굴서부터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저희를 맞이하신 시아버지는 대화에 잘 끼려 하지도 않으셨고 저와 남편이 어른들 앞에서 주저리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듣는 척 하다가 속이 안 좋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한참이나 째려보시다가 급기야 닫힌 문을 향해서 으이구 늙어 빠진 병신새끼 라고 혀끝을 차셨는데 정말 그 말 듣고 순간 충격을 받아 잠시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시아버지가 욕을 먹을 만큼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시어머니의 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온화하고 웃음 많던 시어머니 얼굴에서 온갖 찡그러진 표정과 함께 욕이 튀어나와 놀라기도 했죠. 전 이 상황에서 당연히 두 분이 잠시 부부싸움을 하셨구나 싶었어요. 뭐 저희 부모님도 잘 지내시다가 부부싸움을 하면 늘 이렇게 냉정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평생을 이런 식으로 서로를 원수 보듯이 무시하고 욕하며 살고 계셨을 줄은,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줄이라곤 정말 단 한 번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집 오며 즐거운 시댁 분위기를 꿈꿨다가 졸지에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란 걸 알게 되어 무척 속도 상하고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옆에서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두 분이서 늘 남들 앞에서 쇼윈도처럼 하고 사시는 것이 익숙해서 저한테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제가 시집으로 오더라도 제 앞에서는 꾸준히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다고 미안해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절 더 소름 돋게 만들었죠.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던 말던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째 아무도 그 거짓말에 대한 막중한 무게를 못 느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안에 더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이가 철천지 원수처럼 안 좋은 것은 얼마든지 제가 시댁에 덜 찾아와서 덜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굳이 이혼을 안 하시고 한 집안에서 그렇게 따로 사시겠다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가족이 되어버린 제가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뭘 몰랐다는 듯이 사과를 하니 더 이상 신혼 초부터 그 문제에 대해 실망했다 혹은 내게 거짓말을 했다며 대판 싸우기도 싫었고, 그래서 남편과도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서 절대로 다시 언급을 하지 말자며 좋게 좋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이 집구석은 문제가 훨 많았어요.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비정상적이란 것이 문제였죠. 보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우리 시댁은 웬만하면 안 찾아가려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처음엔 꽤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둘 다 퇴근을 하고 금요일을 맞이해가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곧장 구울 소고기를 준비했죠. 그렇게 들어가서 둘이서 알아서 고기판을 깔고 신문지를 깔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파절임을 만들려다가 식초를 못 찾겠는지 막 부엌을 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선반에서 간장종지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남편의 엉덩이를 정말 무슨 조클차듯이 세차게 발로 까버린 겁니다. 얘야,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고 손을 대 안 떨어지지. 하면서 뒷정리를 혼자 하시고는 장가 가면 뭐해? 아직 얘야, 얘. 하면서 혼잣말을 하시던 시어머니. 전 순간 우리 남편 엉덩이가 아작나는 줄 알고 제자리에 멈추어 계속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신호를 눈빛으로 보내며 시어머니가 찾아주신 식초를 찾아 아무렇지 않게 파절임을 만들었죠. 하루는 어머님이 주말 농장밭에서 가지를 캐왔다며 가져가라고 하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챙겨가 가지들을 저희 에코 가방에 머리맡 대고 신나게 놓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지금 생각해도 머리에 별이 보이네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머리를 쥐어잡고는 박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놀래 남편이 엄마 왜? 하고 아프다며 머리를 쥐어싸고 물어보니 시어머님은 얘들아, 좋은 건 어른들 남겨주고 가야지. 니들 싫라고 큰 거 가져가겠다고 머리만 떼고 있으면 어떡하니 예의 없게. 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무슨 초등학생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얘들아, 얘야 하면서 손찌검까지 하며 뭘 가르치려는 시어머니. 직접 맞으니까 기분 더럽고 불쾌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한번 손 안 대고 키운 딸인데 지가 뭔데 어른 행세하며 손찌검을 하고 지랄인지. 그런데 제가 맞을 뻔한 건 그 후에도 또 있었어요. 추석에는 남편은 자기 혼자 외동이라서 그런지 집에 가기 전부터 미리미리 제사상을 차릴 것들을 준비한다고 어머님과 전날부터 통화를 하고 아주 분주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사이는 안 좋은데 시아버지 조상들의 제사를 정성스레 차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시댁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제사는 잘 지내시네? 하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제사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정성스레 지내시는 거야. 하고 말이죠. 네. 시어머니도 자식 둔 엄마는 엄마였는지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들이 남편에게 복을 더 가져다 준다는 믿음하에 남편이 미워 죽겠어도 제사만큼 아주 정성스레 지내셨던 것이죠. 미리 집에서 준비한 과일들을 들고서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도와드릴 것이 없었을 만큼 모두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오래도록 혼자 제사 준비를 해왔던 것이 익숙해지셨는지 혼자가 편하다면서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시는데 괜시리 가만히 있다간 또 맞을까봐 옆에서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도우려 했죠. 그런데 제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시루떡을 제사상으로 옮기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계시는 아버님이 튀어나오셔서 제가 놀래다가 떡을 손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떡가루들이 흩어졌고 저는 당황하며 막 떡부터 줍고 죄송하단 말을 반복하며 괜시리 상막한 집안에서 겁까지 질려 빠르게 걸레로 바닥을 닦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정말 갑자기 뒤에서 영화 괴물에서 그 한광괴물이 고화성을 꼬리로 집어 낚아채는 것처럼 무언가가 절 확 감쌌다가 순식간에 풀어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었나 싶어 어안이 벙벙한 채로 뒤로 돌아보니 아니 글쎄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며 절 정말 눈알 빠지게 노려보고 계시고 제 등 바로 뒤엔 남편이 서서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 눈에 들어온 것 시어머니 손에 당당히 들려있던 그것은 바로 50cm 정도 되어 보이는 방한 커팅자였습니다. 눈꾸미는 그자 있잖아요. 제가 30평생 살며 30cm를 봤어도 그렇게 두껍고 긴 자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처음 제사 지내려 온 며느리한테 그것도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요. 처음 명절을 맞이하는 며느리한테 떡을 떨어뜨렸다고 자를 꺼내들어 제 등짝을 후려치려 하셨던 겁니다. 그걸 순식간에 저희 남편이 절 감싸면서 대신 맞는 바람에 전 아무렇지 않았지만 얼핏 촤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으로 봐서 시어머니는 절 제법 아프게 때리려 하셨던 것 같아요. 놀래 일어서며 전 저도 모르게 더 겁에 질려 남편의 소매를 잡았고 남편은 저를 대신해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정말 죽겠다는 듯 머리를 쥐어싸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주 올곧았어요. 얘야, 언제나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며 행동해야지. 하며 또 뻔뻔하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절 한번 다시 째려보시더니 애마냥 혼내시고는 혼자서 새로 떡을 담아 제사상으로 들고 가던 시어머니는 순간 인간의 탈을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걱정되어 살펴보니 남편은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닌지 난 괜찮아 하면서 정말 아픈 표정 한 번 없이 등을 몇 번 스트레칭하고선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요. 얼마나 지 엄마한테 처맞고 살아서 맷집이 단단해졌으면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멀쩡할 수 있나 싶어서 도대체 이 집구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게 더 두렵고 골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근까지 거의 시어머니를 기피하다시피 시댁 가는 걸 멀리했어요. 제가 뭐 하나 또 잘못했다가 남편이 미처 막아줄 새도 없이 진짜로 얻어맞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 고부관계가 저 혼자 끊어내겠다고 끊어지던가요? 12월에 남편 생일이 있었는데요. 한창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저에게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얘야, 넌 어른한테 안부 묻는 전화도 한 번을 안 하니? 하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선 일점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안부 연락 없었다고 훈계부터 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은데 집으로 오라고 통보하듯 말씀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뭐라 미처 바쁘단 말을 하고 싶었어도 주말이고 일 없는 거 아니까 제 시간에 오라며 속사포로 약속 정리를 하시는 바람에 뭐라 대답할 새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가는 길 내내 걱정 말라고 내 옆에 붙어있으면 된다면서 이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지 아님 시댁에 가는 건지 모를 정도의 쌀벌한 말로 절 위로해대고 있고 기분이 일단 언짢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나한테 손찌검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는 오랜만에 찾아간 시댁엔 입구서부터 고소한 젖냄새와 음식 냄새로 꽤나 사람 사는 곳처럼 활기를 띠고 있더군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보기 싫으신지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TV까지 켜놓으셔서는 드라마 말소리가 밖으로 크게 들려왔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아들 둘 생일상을 만드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것 같았죠. 이왕 불러주신 거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오는 길에 남편 케이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만드신 상에 일부러 또 맞을 일이 있을까 최대한 조심스레 음식들을 상으로 옮기면서 생일상을 완성했어요. 그렇게 완성된 때에 시아버지가 귀신같이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또 시아버지 수저를 놓지 않아 제가 눈치껏 알아채고서 먼저 일어나 시아버지 수저를 챙기려 하는데 뭔가 뒤에서 제 걸음에 맞게 발걸음이 들려오더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한 대 내리치신 겁니다. 진짜 뻑소리 나게요. 시아버지 수저 절대 챙길 생각하지 말라고. 지가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어련히 하겠지. 라면서 절 향해 화풀이하듯 소리를 꽥 질러버린 시어머니는 급기야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아버지를 향해
당신은 방으로 그냥 꺼져! 하며 시아버지를 향해 한번 되차게 소리를 지르시곤 이내 다시 저를 보고선 얘야, 어린 게 아주 막대 먹었네. 시아빠가 방구석에서 손 하나 안 거둔 거 다 봤으면서 뭐 이쁘다고 수저로 챙겨줘? 하면서 다시금 손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제가 제대로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혹은 시아버지를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서 꼭지가 제대로 틀린 시어머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며느리 뒤통수까지 갈기시고는 급기야 한 대 더 때리겠다는 듯이 손을 집어 올린 겁니다. 순간 남편이 뒤에서 그 손을 막긴 막았는데 와, 저도 이 짓거리를 몇 번 당하고 나니 무섭기는커녕 뭐 이런 망나니 할망구가 다 있나 싶어 제대로 빡쳤어요. 당신 지금 내 뒤통수 쳤어? 라고 반말로 찡 물어보자 어머니나 남편이나 제 말을 듣고 놀래. 뭐? 라고 반문을 했고 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나 네 엄마 때리고 이혼한다? 어디서 이런 개같은 시댁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귀한 딸이 내가 처맞긴 하고 있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며 시어머니만큼이나 큰 목소리로 괴성을 질러버렸고요. 그런 제 모습을 처음 본 남편도 이러다 진짜 이혼하겠다 싶었는지 자기 엄마를 향해 제발 사과를 하라고 애원을 했으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저희 엄마까지 언급을 하시며 이래서 부모가 서로 잘 지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 자식은 치임이 닮더라고. 하면서 본인은 마치 아들을 잘 키워낸 것 마냥 내가 식장에서 애 애미 봤을 때 말 많고 목소리 큰 거 알아봤잖아. 하면서 급기야 사돈 향이 애미라고 하질 않나. 이 상황에 제 목소리 크고 말 많은 걸 더 큰 잘못인 마냥 비웃더라고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손에 집었던 시아버지 수저고 뭐고 싱크대 안에 던져버리고선 시어머니 쌍판대기를 그냥 제 오른손으로 진짜 파리 한 마리 쳐 잡아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쳐버렸어요. 남편한테 한 손을 잡혀있던 시어머니는 손쓸 새도 없이 저한테 뺨을 맞고는 옆에 바로 있던 냉장고에 머리까지 부딪혔는데 그 와중에도 힘이 남아도는지 얘가? 얘! 아니 인연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디 시어머니를! 하면서 발광하며 발을 막 걷어차렸는데 그걸 제가 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이래봬도 남동생과 연년생으로 함께 자라며 무지막지하게 주먹개나 쓰며 자란 저인데 그깟 시엄마의 발작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뭐 때문인지 자기 엄마 손을 계속 잡고 놓아주질 않고 있었고 그 바람에 전 좀 더 수월하게 시어머니의 쌍판대기를 향해 다시 한번 신랑 생일 축하한다고 제 돈으로 직접 사온 케이크를 뜯어다가 확 던져버렸습니다. 생크림에 상큼한 딸기까지 한껏 예쁘게 만들어져 있던 케이크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말았죠. 그제야 입을 다무는 시어머니를 향해 남은 케이크 머리 받침까지 머리 위로 한 번 더 내리치며 남의 자식한테 한 번 더 손찌검 했다가 너 우리 엄마 아빠 데려와서 작살낸다? 고 말하고는 요요히 아주 떳떳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저한테 팔분 치린 건지 아님 그간 자기도 억울하게 손찌검 당하며 살았던 게 싫었던지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빠와 함께 내버려 두고는 저를 따라 달려 나왔어요. 그 어느 순간에도 남편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었으니 절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저는 순순히 남편의 차를 타고서 집으로 편하게 돌아갔고요. 일이 더 커질까봐 저희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남편 때문에 저도 뭐 자랑이라고 그걸 엄마 아빠한테 말하냐며 한마디도 그날의 일은 꺼내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저 괴롭히는 시댁 인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바로 말을 꺼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불같은 성격이 바로 젊은 시절 태권도를 검정띠까지 딴 저희 아빠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 남편도 본인보다 체격이 지나치게 큰 저희 아빠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최근까지도 정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남편만 보내고 있고 전 앞으로도 완전히 연을 끊어버릴 참이에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남편과 이혼을 해버릴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댁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긴 하지만 오히려 이 정도로 안하무인하고 손을 막 쓰는 시어머니와는 일찍부터 손절을 하는 게 앞으로의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어디 부끄러워 고민을 상담도 못하고 있었는데 익명으로 이렇게 풀기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저 잘했다고 누구라도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